오케이. 일단 얘들아, 우리 오늘 진도 위주로 나갈게요. 진도 위주로 나갈게요. 나가고 이따가 쌤이 원방이랑 직방 쪽 같이 섞어서 테스트지 한 번 더 줄 거야. 그리고 손풀이 똑같이 손풀이랑 기존의 해설지랑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도형의 이동 쪽 여기가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은 모의고사 기출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들을 보여줄 거야. 그럼 거기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내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집합 연산까지 해서 배웠는데 배울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다 배웠고 독특한 거 딱 2개만 더 배울 거예요. 2개 더 배우고 마지막 조그만한 한 단원 집합에서 하나 배우고 시간이 되면 오늘 명제도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해. 명제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뭐 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지금 볼 것은 첫 번째로 독특한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잡고 누가 큐를 뭘 쓸 거냐면 독특한 집합이에요. 독특한 집합이야. 자, 이 독특한 집합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멱집합이라는 놈을 배울 거예요. 멱집합. 멱집합. 이름이 좀 이상하지. 멱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영어로 집합이 영어로 set이라고 하거든. SET. 그런데 멱집합은 영어로 powerset이라고 해요. 파워셋.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집합 A라는 게 만약에 1, 2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그랬을 때 요 A라는 집합의 멱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요. 요 놈의 멱집합 이라는 걸 하나를 정의해. 얘는 교과서에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와 있던 걸로 내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과서에는 뭐 이제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기? 이게 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해주면 아는 거니까 해봅시다. 자, 얘를 갖다 뭐라 쓰냐면 2의 PA 이런 식으로 써요. 2의 PA승 이런 식으로 써요. 혹은 그래도 교과서적인 표현 알려줄까? 그냥 PA라고 써요. 이게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P의 A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 P가 이제 아까 말했던 파워, 그 파워셋의 P 약자거든. 자, 얘가 이제 뭐냐면은 정의가 이래요. 뭐냐면 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 나는 조건제시법으로 쓸 건데 얘가 뭐냐면 X라는 거예요. 근데 그 X가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을 얘기해요. 됐어요? 됐나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결국 A라는 것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표현인 거 느낌 오니? 괜찮겠니? 네. 그럼 여기서 얘들아 A의 부분집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 부분집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오지? 총 몇 개 나와요? 부분집합? 버그인가? 나 혼자 있니 얘들아? 이 부분집합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지? 2의 2승까지 너 들어올래 말래 2 곱하기 2 4가지 나오지. 효연아 책은 좀 꺼내야 되지 않냐 근데? 자,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이제 무엇이냐면 공집합, 그리고 1만 원소로 갖는 거, 그리고 2만 원소로 갖는 거, 그리고 1이랑 2 원소로 갖는 A라는 집합이 이제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요 멱집합이라는 게 요 A의 부분집합을 갖다가 원소로 하는 집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멱집합의 원소를 갖다가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집합이니까 중괄호 당연히 시작할 거고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니까 공집합 1개, 그리고 1 1개, 그리고 2 1개, 그리고 1이랑 2가 같이 있는 요놈 1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요 멱집합이라는 내용, 즉 요러한 조건제시법의 표현이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멱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요 멱집합이라는 것이 어쨌든 주어져 있는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을 갖다가
부분집합을 갖다가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요 놈의 부분집합이 누군지를 갖다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순으로 넘어가 주는 게 머릿속 순서에 논리에 좀 맞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 문제 한번 좀 생각해보자. 두 가지만.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이 똑같이 1과 2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1, 2, 3이랄까요? 이걸로 한번 해가자. 1, 2, 3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P에 PA 요 놈의 원소 개수, 이게 이제 몇 개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소 개수. 그럼 여러분들 A라는 집합 나왔어. 근데 그 A라는 집합의 몇 집합이야? 근데 그 집합에 또 몇 집합? 그게 원소가 몇 개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방금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존에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을 갖다가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야 그게 원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A라는 것의 부분 집합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 부분 집합. 그럼 그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나와요? 2의 3승계에서 8개가 등장하겠지. 됐니? 그럼 잘 생각하자. 자, 요 8개라는 것을 갖다가 원소로 갖는 집합이 요 놈이에요. 그쵸?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얻어지는 것은 PA라는 것은 원소가 몇 개다? 8개다 라고 일단 쓸 수가 있었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다시 그 원소가 8개짜리인 것에 몇 집합을 갖다가 생각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잠깐만 세모라고 좀 더 보면 결국 요 말은 P의 세모, 요 놈의 원소 개수를 물어봐요. 그럼 봐봐. 요 세모 자체가 지금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8개지. 그럼 8개짜리 원소를 갖는 집합을 갖다가 몇 집합을 생각해요? 그럼 그 말은 요 놈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 개수 몇 개라고? 2의 8승계의 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괜찮겠니?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죠? 어질어질하죠? 자, 부분집합을 갖다 원소로 갖기 때문에 부분집합을 갖다가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알려면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주어진 처음에는 요 A라는 것의 원소가 도대체 몇 개였는지 천천히 보시고, 그럼 그놈에서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오는구나, 부분집합이 8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괜히 이런 걸 한 번에 외우려고 공식화시켜서 외우려고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판단해 주자고요. 알겠나요? 자,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요 경우 하나랑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A라는 집합을 요상하게 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을 거야. 뭐 이런 식. 뭔 느낌인지 알지?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거든? 이런 식으로 줘놓고 요 P, 뭐 A라는 것의 원소가 누구인지 구하여라. 이런 것들.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여기 개수를 조금 줄여줘. 개수를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써줘요. 두 가지만 써주고서 PA라는 것의 원소를 구하여라.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원소를 구하여라. 혹은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몇 집합을 했을 때는 2의 거듭제곱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소가 갑자기 팍팍팍 늘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직접적으로 누군지를 물어보려면 이 개수를 줄여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개수가 3개나 4개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유형 2개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자, 이게 아마 책 문제, 우리 책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약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단원이 있는 교재를 내가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나중에 계약하고 9월 초, 8월 생말 이때쯤에 새롭게 다시 배울 때 그때 새로운 교재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때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몇 집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조금 중요한 건데요.
이름이 대칭차 집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칭차 집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대칭은 대칭이야. 뭐가 이렇게 오는 거야? 대칭은 대칭이야. 대칭은 대칭인데 차집합. 빼기 기호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기호를 뭐 세모로 쓰든 네모로 쓰든 뭐 이러는데, 자, 집합 A랑 B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세모로 할까? A 세모 B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A 빼기 B, B 빼기 A 합집합. 이렇게 줘요. 이러한 내용을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그럼 얘가 일단 그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 집합 두 개 나왔을 땐 그림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고, 그치? 이 그림으로 뭐 이렇게 하나가 포함되는 그림 혹은 떨어져 있는 그림, 이런 게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을 거고, 집합이 3개면 저번 시간에 RGB 뭐 그런 말 했잖아. 이렇게 3원색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려줄 건데, 여기서 요 세모, 즉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어떠한 표현인지를 갖다가 한번 빗검을 통해서 나타내 보면 A 빼기 B예요. 그러니까 A라는 요 동글을 빼기에서 B라는 부분을 빼지니까, 요 전체에서 B를 뺐을 때 빠지는 건 얘만 빠져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시면 B라는 집합 자체에서 A를 갖다 빼게 되기 때문에 요 B 전체에서 A를 빼주게 되면 또 얘만 빠져. 그러니까 여기 빗금을 칠 거고, 우리는 합집합을 할 거니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합쳐서. 이해됐어요? 자, 나는 요 그림을 앞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순수 A와 순수 B다,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저번 시간에 이런 말 하지 않았니? 여기는 A 입장에서 B에 오염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순수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지. 얘는 B만 있으니까 순수하고 여기는 오염되어 있는 곳. 그래서 순수 A와 순수 B. 이거 괜찮니?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배울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질. A 세모 B와 B 세모 A는 서로 어떨 것 같아요? 같겠죠. 왜냐면 A, B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 순서가 바뀌고 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대칭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러한 대칭 차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내 맘대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구나.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똑같은 집합을 갖다가 대칭 차집합을 해주면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얘들아, A니까 A 빼기 A니까 공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지. 괜찮니? 근데 방금 내가 말한 요 순수 A, 순수 B 요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면, 봐봐. A랑 A니까 얘랑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에 요 A를 내가 흰색으로 치고 두 번째 요 A를 갖다가 하늘색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 흰색과 하늘색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놈이 없어요. 그쵸?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똑같이 공집합. 이런 식으로 연결 짓자고요. 알겠나요? 맨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 이해됩니까? 세 번째. A라는 어떠한 집합과 공집합을 갖다가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올 것 같니? 생각해봐. A 빼기 공집합. 그럼 누구야? A. 공집합 빼기 A야. 그럼 뭐야? 용사여, 잠에서 깨세요. 공집합 빼기 A. 뭐야, 민지? 보면서 뼈소리가 나. 뭐야? 뭐죠?
빨리 봐. 날 봐. 내 얼굴 웃겨? 빨리. 뭐야? 공집합 빼기 A. 공집합? 혜리는? 여기 봐, 메가커피. 빨리, 뭐야? 아, 이거 지금 다 모르는구나, 얘들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A를 뺄 거야.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A 이러면 너는 그냥 집합을 다시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려고 해봤자 빠질 게 있니, 없니? 없지. 항상 집합은 일단 뺄 때 앞에 것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뭔가 있는 거에서 얘를 뺀다는 것은 겹쳐지는 게 빠지는 거라고 했었어. 맞아? 그래서 겹쳐지는 게 이렇게 빠지잖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초에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공집합밖에 없지. 이해됐을까? 됐을까? 나 민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또 다 모르네. 이거 괜찮겠니? 네 번째. A, 세모. 이게 뭐더라? 전체 집합이지? 얘는 뭐가 나올까요? fuck. A에서 전체를 뺄 거야. 그러면 다 빠지죠. 다 빠지지. 아무것도 없지. 요 앞에 건 공집합일 거고. 전체에서 A를 빼요. 그럼 그걸 우리가 무슨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쓸게. 그럼 얘는 공집합에다가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집합과 요 집합을 합칠 건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얘를 갖다 뭐라 쓰면 돼? 그냥 A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됐어요? 다섯 번째. A랑 B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래요. 공집합이래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A 빼기 B 했고 B 빼기 A 해서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랑 얘 중에서 원소가 누가 있으면 합쳤을 때 공집합이 나올 수 있니? 없지. 그치? A 빼기 B, B 빼기 A 그 두 개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애초에 너도 공집합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도 공집합이고 B 빼기 A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A와 B가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순수 A랑 순수 B를 합쳤어. 순수 A랑 순수 B를 합쳤음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순수한 게 없다는 소리. 그 말은 둘이 같은 집합이란 소리. 사실상 이거랑 비슷한 거지. 이해됐나요? 같은 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됐잖아. 여기 되겠어요, 여러분들아? 됐나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번에는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이것도 보자. 얘는 집합 3개 나왔어요. 얘는 좀 중요해서 내가 그림도 그려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건데 결론은 요놈과 같아요. 요놈과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괄호의 순서를 무시할 수 있는 결과. 원래 괄호니까 얘부터 계산한 다음에 이거 하고 여기는 BC 먼저 계산한 다음에 A 하는 건데 이 괄호의 순서를 무시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하더라요? 결합법칙이라고 하거든. 결합법칙이라 하거든. 괄호 순서 무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곱하기에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괄호를 치든 여기 괄호를 치든 똑같잖아요. 그쵸? 더하기도 마찬가지였고. 어디 신성한 대칭 차집합을 하고 있는데 졸아? 비웃잖아. 숙제 안 하는 애가. 자, 봐봐.
자, 결합법칙 성립을 해요. 자, 얘들아, 집합 3개짜리를 지금 처음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서 증명을 좀 해볼게. 자, A, B, C가 있을 거야.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 하도록 하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느낌 따라가면 얘들아, 이거 되게 계산 많이 할 거를 그냥 다 버리고 무시하고 그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 다 검증한 거니까. 자, A 사집합 B예요. 그럼 순수 A랑 순수 B니까 요만큼. 순수 A. 선생님, 여기 C랑 오염됐는데요? 난 지금 A, B만 보잖아. 지금 여기 밑줄 세상에서는 C가 없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순수 B. 됐죠? 자, 그놈과 이제 여기 C까지 같이 대칭 차집합을 해줄게. 그럼 잘 보자. 핑크색을 본다는 것은 초록색 집합과, 초록색은 이미 요 자식의 결과잖아요. 그쵸? 초록색의 집합과 요 C라는 흰색 동그라미의 순수한 부분들을 합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봐봐. 초록색 입장에선 C가 들어왔을 때 순수한 부분이 이쪽 괜찮니 얘들아? 초록색 입장에서는 순수한 초록색이 C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C가 여기, 아니 순수한 초록색이 여기 맞아요? 여기 초록색이랑 여기 초록색은 C에 오염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거고, 또 C 입장에서 초록색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로 앉으면 될 것 같아, 다현아. C 입장에서 초록색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일단 얘 오염 안 됐지. 그리고 얘도 오염 안 됐죠. 맞아요? 도연아. 오염 안 됐고요. C 입장에서 오염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크색 칠해져 있는 요 세 부분이 저 왼쪽의 결과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좌변을 갖다가 보신 거고, 이제 우변을 갖다가 한 번만 더 볼게요. 똑같이 A, B, 똑같이 C 이렇게 썼을 때 또 하나씩 해봅시다. B랑 C니까 순수 B와 순수 C, BC만 볼 거야. 그러니까 순수 B는 여기고요. 순수 C는 여기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보라색, 즉 A라는 흰색이랑 겹쳐지는 순수한 부분들을 찾아본다고 친다면 노란색과 요 흰색을 이제 바라보겠지? 그럼 요 흰색 A 입장에서는 노란색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A 입장에서는 오염 안 된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이젠 노란색 입장에서 A의 오염이 안 된 부분을 볼 거야. 노란색 입장에서 A의 오염된 부분은 여기 오염됐고, 여기도 오염됐지? 그러니까 나는 이쪽과 저쪽을 바라봐 주면 되겠더라. 됐어요? 그럼 결국 우변에 있는 보라색 영역과 좌변에 있는 핑크색 영역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둘이 똑같다라는 거 보여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일 거예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교환법칙,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막 바꿔도 괜찮고, 그리고 결합법칙, 괄호의 순서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괜찮겠니? 이해됐니? 이게 식이 얘들아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요. BA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원래라면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얘를 계산하는 이 순서가 맞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대칭 차집합에서 교환법칙 성립한대. 그러니까 나는 얘네 순서를 바꿔도 괜찮대. 뭐야 이거? 바꿔도 괜찮대. A 세모 B라고 쓰시고 여기에 세모 A라고 써도 괜찮대.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결합법칙도 되잖아. 그럼 괄호의 순서를 무시해도 되네? 그러니까 요 괄호보다 난 앞에 괄호 먼저 할래. 그럼 얘는 결국 A 세모 A라는 것과 그 다음 B를 갖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집합이었거든. 맞아요?
그럼 공집합과 B를 보는 거구나. 그럼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너네를 분명히 어렵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반대쪽을 생각하는 계산들. 차집합도 얘들아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A 빼기 B 하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런 계산 배웠었잖아요. 그쵸? 무섭게 왜 그래 너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여집합이라는 내용을 섞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반대로 여집합에서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 세상, 인간 그 사고 흐름에 좋진 않고 일반적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본적인 두 가지 성질들, 요 최소한의 두 가지 성질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서 복잡한 어떠한 식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나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써줄까? A, EX, 세모, B, 세모 A를 갖다가 우리가 A, 세모 B로 교환 해줬고, 그리고 얘를 A, 세모 A와 세모 B 해주면 얘는 결합이었고, 그것이 공집합 세모 B니까 얘가 B가 공집합이 되더라. 뭐야? B지. B가 되더라. 이해가 되겠니? 이거 B 아니야? 잠깐만. 공집합 한집. 얘가 틀렸잖아. 아이씨. 왜 공집합 썼지? B지. 다시 얘들아.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거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A 세모 B면 아씨 왜 이랬던 거야? A 세모 B면 A 빼기 공집합 B랑 공집합 빼기 A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 나오고요. A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빼니까 A니까 합집합하면 A다. 미안해. 처음에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저렇게 썼지?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여기 별표 친 이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우시고요. 내가 써놓은 여기 2번, 3번, 4번, 5번 요 네 가지도 외워주면 좋아. 외워주면 좋은데 그냥 내가 써준 이유는 외우면 또 외울 게 많아지니까 또 힘들잖아. 그치? 우리 앞에 평면좌표 볼 때도 할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에서의 순수 A와 순수 B를 찾는 그 연습,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개념 필기할 때 쌤처럼 그려보고 B급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개념 노트에 막 그리면 좀 복잡하니까 연습장에 벤 다이어그램 2개 그려놓고 A랑 공집합해주면 이런 부분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만 좀 느낌을 가져가 주자고. 알겠어? 근데 외운다고 해서 말리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조금 더 많은 걸 하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 얘들아. A 세모 A의 여집합도 해볼게요. A 세모 A 여집합. 그럼 얘는 뭐냐면 A 빼기 A 여집합, A 빼기 A 여집합, 그리고 A 여집합 빼기 A 할 거야. 그리고 합칠 거거든. 그럼 뭐 나올 것 같냐, 얘들아?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봐. 훈련해봐. 혹시 뭐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모르겠어? 뭐야? 헤이 뭐야?
그렇지. 두 손으로 이제 이해를 했나 보네. 전체 생각했어? 아, 전체죠, 여러분. 봐봐요. A 세모 A 여집합이니까 A 빼기 A 여집합을 할 거야. A 빼기 A 여집합을 할 거야. 그럼 얘들아, A라는 거에서 요거에서 A를 뺀 나머지 요 바깥쪽을 빼줄 거예요. 그럼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빠지고 A 그대로 남아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얘는요, 계산했을 때 앞에 것이 A가 나올 거고요. 이번엔 반대로 얘 뒤집은 다음에 빼줄 거지? 그럼 여집합에서 A를 뺄 거야. 그럼 요 바깥쪽에 있던 거에서 요 동글배기를 빼줄 거라고요.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건, 뒤에 건 A의 여집합이 나오고 얘네를 합집합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당연히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치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알아야 돼. 알겠니? 응?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얘는. 저 멱집합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내용이야. 알겠죠? 나중에는 대칭 차집합 말고요. 다른 집합도 또 알려주긴 할 건데, 계약했을 때는 그때 가서 봅시다. 일단 여기 한번 찍으시고요. 집합의 진짜 마지막 내용 하나 갑시다. 집합에서의 마지막 내용. 이것만 보면 이렇게 분필가루가.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내용을 갖다가 볼 거거든. 원소 개수면 사실 그냥 n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원소를 세면 되는 거기는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공식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은 필수잖아.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도 자주 써먹는 얘기예요. 확률에서 특히나. 자, 무엇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A 합집합 B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볼 거야. 원소의 개수를 볼 거야. 그럼 그 놈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한 번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빼줄 거야.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그려보면서 느낌을 좀 잡아보시면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좌변에서 보겠다는 것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니까요. 요렇게 있는 놈의 원소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 A, 순수 B 교집합 원소 개수를 더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변에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A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라는 놈의 원소 개수를 했대. 그러면 보다시피 이 교집합이 두 번 세졌죠.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원소 개수 셀 때는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집합을 한 번 빼준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이 쓰여요.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야. A 원소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 빼기 교집합 한 번. 오케이? 세 개짜리 볼 거예요. 세 개짜리. 비슷해요.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한 번씩 더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빼기에 A, B 교집합 원소의 개수랑 B, C 교집합 원소의 개수랑 A, C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빼줄 거야. 그리고
A, B, C 세 개를 다 교집합한 거를 한번 더해 줄 거예요. 더해 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하는 공식이야. 자, 내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A, B, C가 있어요. 해봅시다. 자, A 합, B 합, C의 원소 개수니까 우리는 요 전체 파란색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있는 원소가 총 몇 개인지를 셀 겁니다. 괜찮으십니까요? 괜찮으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등장을 할 거냐면은 A, B, C 각각 다 더할 거래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했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할까? 내가 색깔로 하지 말고요. 얘는 그림 기호를 써서 해줄게. 이게 뭐야? 너무하잖아. 자, 해볼게요. 자, 초록색에서 우리는 A랑 B랑 C의 원소 개수를 더하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다 들어가지. 쌤이 지금 다 분할했어요. 순수 A, 진짜 완벽한 순수 A고 얘는 A랑 B만 겹치는 곳, A, B만 겹치는 곳, A, C만 겹치는 곳, A, B, C 다 겹치는 곳. 4개로 지금 파티션을 좀 나눴습니다. 됐어요? 또 순수 여기 B, N, B, B의 원소 개수라는 것은 얘 한 번 더, 얘 한 번 더, 얘 한 번 더, 얘 한 번 더 하란 소리죠. 맞아요? 또 C를 더하란 소리는 이거 한 번 더, 요거 한 번 더, 너 한 번 더, 너 한 번 더해요. 됐나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뭘 해줄 거냐면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한 번씩 빼주겠대요. 그럼 A 교집합 B가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A 교집합 B는 요쪽이거든, 여기. 그쵸? 여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제외해 줄 거야. 그리고 B 교집합 C, B랑 C는 요쪽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또 한 번씩 배제해 줄 거니까 이것도 날아가고요, 얘도 날아가요. 맞아요? 얘도 빼줄 거니까 이거 한번 날아가고요, 이거 한번 날아가요. 어딨어? 이거 한번 날아가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원래 하늘색의 원소 개수를 세주려면은 지금 여기도 한 번 셌고 한 번 셌고 한 번 셌고 한 번 셌고 한 번 센 건데 얘를 안 셌지. 왜냐면 3번 다 더해졌는데 3번을 다 뺐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뭐 해준다? 보충해서 더해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놈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세주면 돼요.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됐어요? 저렇게 집합 3개짜리가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문제에서. 뭐 다음은 어느 학교에 동아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에서 1개 이상의 동아리를 신청한다. 그랬을 때 전체 학생은 몇 명이고 수학을 신청한 학생은 몇 명, 국어를 신청한 학생은 몇 명, 영어를 신청한 학생은 몇 명, 뭐 국어, 영어를 같이 신청한 학생은 몇 명, 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다 개수 구하여라 이렇게 세거든. 그랬을 때 이 2가지의 공식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한번 좀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알겠나요? 됐나요? 네.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 요쪽은 문제를 좀 풀어줄 거야. 몇 개만. 자, 이제는 얘들아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원소 개수의 최대와 최소라는 내용을 좀 볼 거야. 자, 원래 최대랑 최소,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구장창 했던 말이 이제 함수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고등학교에서 집합을 함수로 연결시키는 건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만 좀 예외적으로 그냥 집합에서 이렇게 원소 개수를 셀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그때 난 절대 이거 식으로 풀려고 안 할 거야. 무조건 그림 그려. 알겠지? 학교 선생님이 식으로 풀어도 그게 이해가 잘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면 fuck you 이러고 그냥 내가 알려준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조건이야. 자, 요 놈의 최대값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A 교집합 B의 최대값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얘들아,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봐봐. A 교집합 B라는 건 A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얘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왜냐면 얘는 A에 있는 원소인데 얘는 A랑 B랑 그 중에 겹치는 것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작으면 작았지 이 값이 얘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거야. 이해 괜찮니? 근데 같을 때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면은 교집합도 요만큼, A도 요만큼이니까 같을 수는 있거든. 제 말 이해하니? 잠깐만.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하게도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말을 갖다가 종합을 좀 해보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아무리 커봤자 둘 중에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다시 A와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이 원소 개수 중에 둘 중에 누군가 작은 게 있겠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값보다도 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됐니? 얘들아 그 표현을 소개할게. 모의고사에서 나왔으니까. 자,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NA, NB 써놓고 집합이라 표현해놓고 미니멈이에요. 이 값 중에서 작은 값. 알겠니?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자, 요 말은 다시 NA와 NB 중 작은 값을 얘기해요. 오케이? 작은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을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괜찮겠니? 됐나요? 네. 그럼 얘들아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0) 제일 작으면 0이 될까요? 일단은 NA와 NA, 그러니까 A와 B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개수니까 음수계는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반드시 0 이상인 건 맞을 거예요. 근데 항상 최소값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봐봐. 예를 들어서 NA가 5명이고요. NB가 6명이에요. 근데 유 전체가 10명이래요. 10명이래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10명짜리야. 근데 여기 A에는 5명, B에는 6명이 있거든. 그러면 얘가 0이면 말이 안 돼요. 얘가 0이면 여기 5명 있고요. 여기 6명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 돼버려요? 11명 돼버리지. 근데 우리 전체는 10개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맞니?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건데 더해, 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요. 최소값은요. NA, NB 전체 집합 원소 개수를 빼준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지금 방금 그거 한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이 더한 게 전체보다 클 순 없거든. 그치? 이해됐니? 그럼 그 커지게 됐다면, 얘처럼 커지게 됐다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여기 한 명이 들어가고 4명이고 5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요 숫자가 맞잖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관찰을 할 수 있기는 하고요. 하나만 더 써보면은 n 합집합 b라는 것의 최대값이라는 것도 하나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얘는 너무 쉬워요. a집합과 b집합을 합친 다음에 제일 큰 게 얼마를 가질 수 있네요. 얘는요 너무 뻔합니다. 이건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갖다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줄을 맞췄을까요?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리 작아져봤자 항상 커야 되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게 뭐냐면 뭐라 썼니? 맥스라고 썼어요. 맥스.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NA와 NB의 NB 중 최대값을 얘기해요. 민은 미니멈, 최소값. 맥스는 맥시멈. 이래서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내가 여기까지 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얘기를 좀 해준 거고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식으로 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빡빡해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외울 것들이 이거 식으로만 이해하려면은 외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는 그림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잘 봐. 최대랑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최대와 최소는요. 생각해봐. 야, 어떤 상황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냐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냐. 당연히 특별할 때 아닌가? 그렇지 않니? 특별할 때 발생을 해요. 특별할 때 발생을 해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밑변이 똑같아. 아, 그럼 높이가 제일 큰 특별한 상황. 이렇게. 이해됐냐? 얘는요, 항상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특별한 상황에서 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집합 A와 B 두 개가 등장을 하시게 되면 자, 봐봐. 우리는 무조건 어떤 그림으로 갈 거냐면 첫 번째가 요 그림에서 그대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합 두 개 나오면 이렇게 그림돼 있잖아. 요 그림에서 그대로 설명이 될 때도 있고요. 둘 중에 한 놈이 나머지 한 놈한테 이렇게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먹히는 경우. 괜찮니? 뭐 A가 더 클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이 A랑 B가 완벽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무조건 걸려요. 최대하나 최소를 구할 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것은요. 얘예요, 얘. 이거 먼저 해보다 보면 개수를 쌤이 지금 이렇게 파티션 여기서 3개에서 나눴었지. 이렇게 나눠서 뭔가 숫자들을 채우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답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상한 상황이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 아니면 얘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요. 얘는요. 문제를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왜냐면 얘는 내가 그린 그림에 의하면 A보다 B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원소 개수보다 B의 원소 개수가 크거든요. 그렇게 그림 하나 고정해서 확인해 보시고, 얘도 안 되면 아예 떨어진 경우를 확인해 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무조건 걸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마지막은, 이건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야. 집합 ABC. 이번엔 3개가 등장을 해요. 3개가 등장을 해요. 이 3개 등장했을 때도 얘들아,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우리가 저번에 이번 시간에도 저기 봤던 저 RGB 그림 같은 거 있었지? 요런 그림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는 좀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경우가 또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경우 많이 나와요. B랑 C는 이렇게 서로 포함 관계, 부분 집합 관계가 있어. 근데 여기서 A가 이렇게 침범을 해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3개짜리에서.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개의 집합 중에서 누군가 2개는 서로 포함 관계, 부분 집합 관계로 주고요. 나머지 A가 이렇게 C에도 침범하고 B에도 침범하는 이런 그림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은 봐줘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얘는 A랑 C가 안 만났는데 얘는 A랑 C랑 만나긴 했거든? 근데 필요 없어. 어차피 이 경우는 얘로 그려져요. 왜? 여기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은 A, B, C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없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퉁쳐지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집합 3개가 나왔을 때 원소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그림, 어차피 가능성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 그리시면서 어떻게 나올까? 이 그림이 안 되네? 그럼 저 그림인가 보다. 트라이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 사진 찍으시고요. 개념편 조금만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개념편 얘들아, 여기로 좀 봐야 돼. 어디 있어? 네, 페이지가 132쪽이거든요. 132쪽에 있는 개념편 요거 2개, 3개 정도네요. 오늘 배운 내용들 여기 좀 풀어볼게요. 개념편 132쪽. 필수 문제 10번부터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80, 그리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2, 그리고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20,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3. 이랬을 때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다. 문제 찾았죠? 자, 뒤에 너 화났어? 아니, 자세는 상관없는데 자, 물어봤어요, 여러분. 집합이 2개짜리죠? 그쵸? 2개짜리니까 2개짜리 그리고 시작할 거고,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전체 집합 80명이니까 이렇게도 체크할게.
나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A 집합도 그릴 거고요. B 집합도 그릴 거예요. 그리고 A 집합은 52명이고 B 집합은요 아직 구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할 건데 52명인 거 알겠고 80명인 거 알겠고 교집합이 20명인 거 알겠어. 그럼 여기가 이제 20명이겠지. 그럼 명의를 할게 얘들아. 20명이겠지. 그럼 전체 여기가 52명이니까 얘는 몇 명이야? 32명. 괜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마지막 조건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마지막 조건 해석하는 게 저렇게 굳이 여집합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나? 물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지. A 여집합, A 빼고 나머지 색칠하시고 B 여집합, B 빼고 나머지 색칠하고 겹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뭘 배웠냐면 이렇게 여집합이 많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집합계, 집합계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집합으로 묶어줄 거야. 그럼 남는 게 A, B가 있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민재야?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지, 도연아? 야, 너네 집합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해왔구나? 개념 정리했냐? 아, 갑자기 말 이쁘게 안 하네? 헤이가 아니 뭐야. 민지야, 개념 정리했냐? 다현이는 했어? 아직. 개념 정리하셨어요? 나는 약간 좀 비속어로 좀 쓸게. 약간 좆된 것 같아요. 봐봐요. 오늘 수업했죠? 너네 쭉 갔다가 다음 주에 놀러 가지. 그럼 우리 그 다음 주에 보거든? 얼마나 많은 내용을 까먹고 올까? 소름 돋아. 씨. 상큼해. 자, 얘들아, 교집합의 반대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반대예요, 여러분. 제발. 얘야. 그러면 얘가 얘니까 이놈의 원소의 개수나 당연히 요놈의 원소의 개수는 같겠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3개래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 합집합을 한 집합 뭔가 있어. 조랭이 떡 모양이겠지? 그 모양의 여집합,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원소의 개수가 13개래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계산하기 전 요놈의 원소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요 합집합이라는 것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요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다거든. 나머지 다가 13개예요. 나머지 다가. 근데 전체가 80개예요. 내 말 맞아요? 전체가 80개인데 이거를 뺀 나머지가 13개래. 그럼 이거는 몇 개겠어요? 80개에서 13개를 뺀 67개가 되지 않겠냐? 괜찮겠냐? 무슨 말인지? 네. 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7개구나. 그럼 끝났어요. 이만큼을 다 더해서 몇 개 나와야 한다고요? 67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A 자체, 얘가 52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 순수 B에는 몇 개 들어가야 돼요? 15개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자식과 이 자식을 더해서 몇 개다? 35개다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이걸 식으로 쓰시면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쓰는 거고요. 그게 위에서 계산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67개다. A의 원소의 개수 52개다. B의 원소의 개수는 아직 모른다.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라고 했으니까 이런 계산에서 나오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쉬우니까요.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쉬운 문제 맞추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알겠니?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내는 연습을 잘 하시길 바래. 자, 얘들아, 여기가 진짜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랑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지? 드모르간. 민지야, 합집합의 여집합이 뭐라고? 여기 민지 너밖에 없어. 합집합의 여집합은? 쳐다본다. 뭐라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이요. 어머나. 뭐라고? 공집합? 뭐야? 나랑 눈싸움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혜리야? 합집합의 여집합. 야, 내가 방금, 야, 미친. 야, 내가 이렇게, 아유, 말했잖아. 얘를, 엄마. 참.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집합계의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분배. 그리고 분배되어 있는 걸 뭉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 얘를 분배 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3개 했을 거야. 하시니까 합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여집합을 해주면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이 여집합 됐으니까 합집합,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잘하라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이고요. 공이 아니에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해보자는겨?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네 복습해와. 나 오늘 명제 안 할래. 복습해와. 다음에 또 명제가 뭐였죠? 명제가 집합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저 딴소리 할까봐 제발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필수 문제 11번이에요. 자, N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고요. 수학을 수학을 갖다가 맞춘 학생 얘기해야겠다. 수학 맞춤. 그리고 과학 맞음. 얘를 B라고 좀 해볼게. 자, 문제 읽어봅시다. 전체 학생이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수학 한 문제와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하였더니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은 22명. 그러니까 내가 맞춘 학생을 그냥 집합 A라고 둔 거야. 계속해서 수학 문제 맞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리고 과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18명. 그래서 과학 문제 맞춘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뒀어요. 그럼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을 확인해 보시면 수학 문제를 맞은 학생은 22명이었고 과학 문제를 맞은 학생은 18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 수학과 과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에요. 모두 틀렸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맞춘 학생이니까 틀린 학생은 어떻게 쓸 수 있니? 그래, 고맙다. 틀린 학생은 당연히 A의 여집합이겠죠. 그렇잖아. 맞은 거에 반대가 틀린 거잖아. 너네처럼 애매하게 1번, 2번 있었을 때 하나 맞으면 세모 치지 않는다고요. 틀렸으면 틀린 거지. 얘가 수학 문제 틀린 학생. 이게 과학 문제 틀린 학생이지. 근데 문제가 수학과 과학 문제를 모두 틀렸으니까 수학도 틀리고 과학도 틀렸지. 그럼 수학 틀린 인간과 과학 틀린 인간의 무슨 집합을 구해야 될까? 둘 다 틀렸으니까. 그치. 교집합을 써줘야죠. 겹쳐지는 거. 그놈의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래요?
10명이래, 10명. 됐나요? 됐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수학 문제만 맞은 학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순수 A라고 쓸게요. 됐어요? 요놈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래요. 그럼 아까 거랑 비스무리해요. 자, 여기 있는 집합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써보시면 N, A 합집합 B의 여집합 원소개수 괜찮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놈이 10개야. 10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여집합을 하기 전에 원소의 개수는 여집합을 해서 10명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집합하기 전에는 전체에서 빼서 몇 명이라고 30명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공식을 쓸 거예요. A 합집합 B는요. NA 플러스 NB 빼기 N의 교집합 빼준 거. 써봅시다. 합집합의 원소가 30마리고요. A라는 놈은요. 22마리고 B는 18마리. 그럼 빼기 교집합을 해서 3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시겠죠. 되셨어요? 자, 식 이용했어. 이제 그림 가자. 그림 갑시다. 전체 인원수가 40마리. A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22마리, B가 18마리. 근데 내가 방금 구한 교집합의 인원수가 10마리. 그럼 다 나오죠. 12마리, 8마리.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수 A의 원소개수, 순수 A의 원소개수니까 우리는 얼마라고 쓴다? 12라고 쓰면 끝난다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12. 그림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또 그림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식 안 외우면 안 돼. 그치? 필요하니까 적어 놓은 거야. 자, 전체 회원이 60명인 어느 동아리가 있대요. 여기서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42명, 지리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33명.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본 회원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랍니다. 됐죠?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요. 분명히 뭔가 독특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쵸? 자, 일단 전체 인원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얘를 60명이라고 쓰시고 가자. 가장 일반적인 그림부터 그릴 거야. A가 아니라 설이지, 설. 설악산을 등반한 인간은 42명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지리산을 등반한 사람이 33명짜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 관찰을 좀 해볼 건데 벌써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42명이랑 33명을 더 해봤거든? 근데 벌써 75명이 됐지. 그렇지. 야, 이거 벌써 다 더해보니까 75명이야. 이 노란색이 지금 75명이야. 근데 60명. 말이 안 되지. 그러면 15명이 지금 뭘까? 그치. 겹쳐져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나머지 15명이 있다는 소리야. 두 번 세졌기 때문에 15가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두 번 세지니까 15만큼 커진 거지.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가 27. 딱 하니까 여기가 18명. 그럼 자연스럽게 요 전체가 이제 60명 딱 맞습니까? 60명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요 바깥에 몇 명 있어요? 빵명이 있다는 소리야, 이제. 됐지? 됐어? 자, 요게 요 교집합 원소개수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을 기다려봐. 내가 비교해 줄 거니까. 두 번째는요.
자꾸 A, B 습관이 무서워. 설악산 42명, 지리산 33명이야. 이렇게 있어. 봐봐. 지금 요거를 갖다가 또 계산해 보면은 또 75명이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치 얘들아? 여기 왜 최대값이야? 최소지. 미안. 왜인지 보여줄 거야. 자, 75명이에요. 7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75명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상황을 놓고 볼 건데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집합 아까 2개짜리 나왔을 때 이런 조랭이떡 모양도 있지만 어떤 모양도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떨어진 모양도 있고요. 한 놈이 한 놈한테 먹히는 모양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생각 좀 해볼까? 이게 떨어져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 설이랑 지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치? 떨어져 버리면 이미 75명이 너무 오버했어요. 귀신이 나온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힌 그림 쓸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먹혔을까? 지리산이 설악산한테 먹혀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리산이 설악산에 먹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랑 여기 순수 얘가 없다라고 쓸 거고요. 지리산이 먹혀야 되니까 여기 없고요. 33명이 오로지 여기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42명. 설악산 간애가 42명인데 33명이 둘 다 등반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은 9명일 거예요. 됐어요?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 그림이랑 똑같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설악산 42, 지리산 33.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느낌 오지?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결국 사람 수는 여기에만 들어있는 거거든. 42명이 다 여기 있거든. 근데 우리 전체 60명이죠. 그럼 나머지 18명 어디 갔음? 집에서 자고 있죠. 안 갔죠? 됐나요? 그쵸? 이게 얘들아 전체 집합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집합 2개짜리에서 그림 3개. 조랭이 떡 모양, 떨어져 있는 모양, 먹힌 모양. 그리고 집합 3개짜리에서 나오는 그림 2가지. 그 정도를 갖다가 좀 받아들이고 전체 집합이 등장했으면 항상 전체 집합 좀 그려주시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 우리는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33이 나올 거다. 됐어?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값만 구하라 하거나 최소값만 구하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림을 그려야 되냐? 생각을 해봐야겠지. 얘는 둘 다 물어봤으니까 이런 그림 하나 해놓고 하나 더 그려야 되네. 또 그려보고 결국 15랑 33이니까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하면 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고민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원소, 교집합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먹히는 거죠. 먹혀야 제일 많이 겹치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조랭이 떡 모양처럼 이렇게 좀 일부분만 겹쳐 있으면 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 먹히는 것보단 적겠지. 당연히.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일단 떨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로 떨어질 수 있는가? 떨어져야 최소값 빵망이잖아요. 그쵸? 떨어질 수 있는가? 근데 이 그림에서는 둘이 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만 겹쳐서 최대한 적게 넣어주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고요. 짐을 싸시고 40초로 넘어가시면 돼요. 저번에 본다고 했던 테스트를 같이 볼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